까발리에리 원리를 처음 들어보는 건 아니죠. 그죠? 이게 이제 어떤 축이 있고 그 축의 A에서 B까지만 입체 도형이 있는 거야. 그러면 그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그러니까 그 평면들은 항상 평행이어야 되는 거죠. 축의 수직인 평면으로 절단면을 생각할 때 요 절단면의 면적이 같으면 전체 입체 도형의 부피도 같다는 게 까발리에리 원리입니다. 중요한 건 절단면이 합동이 아니어도 됩니다. 넓이만 같으면 전체 입체 도형의 부피는 같습니다. 이유를 생각해 보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 부피를 적분으로 구할 땐 얇은 판의 부피를 합하는 거잖아. 근데 그 얇은 판의 부피가 같으니까 이것들을 전부 다 누적해서 더해도 적분해도 부피가 같아지는 거죠. 이걸 혹시 그럼 절단면마다 넓이가 같아요? 그죠? 절단면마다 넓이가 같아야죠. 근데 그걸 뭐 한번 체크하진 않겠죠. 그냥 대표적인 걸로 체크해보면 이렇게 샥 아는 거죠. 근데 중요한 건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합동일 필요는 없고 넓이만 같아도 되고, 그걸 더 확장해서 적용하면 넓이가 꼭 같을 필요도 없고 넓이의 B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그러니까 자를 때마다 절단면의 넓이 B가 2대3이야. 그러면 부피 B도 2대3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를 적분하는 걸로 생각하면 함수가 일정 비율이 유지가 되면 그거 적분한 것도 일정 비율이 유지가 되는 거니까 그것도 뭐 생각해보면 당연한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확장해서 적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거 15번 문제, 요 초록색 부분 부피를 구하는 겁니다. 부피를 구해보는데 까발리에리 원리를 확장해서 적용해가지고 부피를 구해보세요. 금방 내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절단면의 B가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 그 전체 입체 도형의 부피 B도 그대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거든. 그 뭐랑 뭘 비교를 할 것인가? 우리가 부피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하면 더 편하겠죠. 이거 정석 문제에도 있었죠. 정석 문제에서는 위로 이렇게 바닥과 평행하게 절단면을 생각하면 정사각형이 되잖아. 그죠? 그 정사각형 넓이와 B가 일정한 어떤 도형으로 비교를 할 건지를 고민해 보면 되겠죠. 여기 한번 봅시다. 일단 얘를 위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원래 이 문제를 생각할 때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딱 자르면 위에가 이렇게 정사각형 형태로 그 절단면이 계속 나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이 길이가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넓이를 구하기 쉬운 그 도형을 생각을 해보면 이
옆에서 봤을 때 이것과 모양이 똑같고, 그다음 넓이를 구하기 쉬운 도형을 생각해 보면 그 원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정사각형 안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일단 먼저 넓이 비를 구해보면 한 변의 기지가 2인 정사각형이라고 했을 때 얘는 4가 되고 얘는 파이가 돼서 4대 파이의 넓이 비를 가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게 이 길이를 지름으로 하고 그 절단면이 모두 원인 그 도형이 어떻게 생길지를 생각해보면 이게 반구가 이렇게 여기 생기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반구의 반지름은 1이기 때문에 3분의 4파이의 절반인 3분의 2파이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넓이 비를 이용을 해주면 (3분의 8이) b인 걸 알 수 있습니다. 질문했어요. 잘 풀었죠? 네. 잘했어. 훌륭합니다. 이제 까발리에리 원리를 확장해서 적용하면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입체 도형인데 절단면을 넓이를 일정 비율로 비교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비교해가지고 부피를 구하는 거죠. 근데